안녕하십니까.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하이에크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경영학부 22학번 신준우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발표는 인물 소개, 시대적 배경 및 연구 동기, 연구 내용, 마지막으로 현실 적용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에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드리히 어거스트 폰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입니다. 빈 대학교에서 1921년 법학 박사, 1923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1927년 오스트리아 경기연구소의 소장이 되었으며 1931년 런던으로 이주한 뒤 런던 대학교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1950년부터 시카고 대학교에서 사회윤리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말년에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종신 교수직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들로는 노예의 길, 자유헌정론, 치명적 자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예의 길은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큰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시장 자유주의 이념을 강력히 주장했던 그의 이념이 여실히 드러난 인기 있는 해설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 내용에서 부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대적 배경 및 연구 동기입니다. 하이에크가 학문적 탐구를 시작하던 1920년대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부과된 과중한 배상금과 유럽 전역을 휩쓴 인플레이션이 더불어 하늘을 향해 치솟던 역사의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물자 보급으로 미국의 산업을 책임지던 철강, 선박, 자동차, 건축 분야가 전쟁이 끝난 후에 수요가 점점 하락하여 기울어져 가기 시작하고 똑같이 전쟁 때 수요가 폭발해서 엄청난 발전을 한 농축산업은 이제 곤두박질 치며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조짐을 느낀 수많은 투자자들은 서서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이후 불안감이 폭발한 미국인들 모두 너도 나도 주식을 앞다투어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천 개의 기업들이 증발하며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1929년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럽의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대공황을 몸소 겪은 하이에크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계획은 오히려 시장 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와 같은 범지구적 경제 공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자신만의 경기 변동론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케인즈가 1936년 수정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일반 이론을 발표하자 런던 정경대학의 제자들 대다수가 케인즈언으로 돌아서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케인즈의 경제학이 대세를 이루면서 경기 변동 이론가로서의 그 연구 업적은 빛을 잃게 되고 이후 1950, 60년대의 자본주의 황금기에도 그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에크의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수정자본주의란 시장 실패를 겪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전반에 개입하는 적극 국가이자 큰 정부로 나서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자본의 형태를 말합니다. 미국의 유례없는 대공황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그의 이론은 곧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이어졌고 결과론적으로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으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한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이에크는 이러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반대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케인즈의 주장에 반박해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을 하면 정부는 점점 거대해져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정부가 너무 커지면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돼버리고 기업과 가게에서 투자, 소비,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 경제 위기가 다시 한번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1944년 그의 저서 노예의 길에서 역시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가 비효율적이고 퇴행적일 뿐만 아니라 자유를 파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개인은 불완전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경제에서 가격 시스템은 암묵적 지식을 전달하여 개인의 오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은 가격 시스템을 부정하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계획당국은 자신이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밖에 없어 자유가 박탈되고 독재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저서 치명적 자만에서 역시 그는 자생적 질서를 인위적 질서로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는 비록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인류에게 해악만 끼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경제활동 개입은 가격과 임금 통제 및 독점을 낳아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교란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이에크는 사회적 정의의 존재를 부정하고 정의를 경쟁적 정의, 즉 경쟁 절차의 공정성 보장으로 파악했습니다. 대공황과 같은 경기 변동의 원인도 시장의 불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화폐 당국의 의도적인 통화 조절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최저임금제와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도 부정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통해 그는 돈과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한 선구적인 공헌과 경제, 사회, 그리고 구조적 현상의 상호 의존에 대한 분석을 기리기 위해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응용입니다. 앞선 연구 동기 부분에서 1950, 60년대 자본주의 황금시대 동안 하이에크는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1974년 노벨상 수상과 1970년대 중반의 스태그플레이션 대두, 1980년 말의 사회주의 체제 몰락 등을 계기로 하이에크의 이론은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케인스의 거대 정부는 물러가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하이에크의 처방은 완전 고용 정책의 폐기, 디플레이션 요법, 노사관계 개혁, 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 등으로 자본가들의 요구와 그대로 부합했고 결국 영국의 보수당 집권에 성공한 마가릿 대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대처리즘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대처와 같은 노선을 탄 레이건 정부가 당선되면서 레이거노믹스, 즉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한 레이건의 경제회생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부를 축소시키고 시장이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가기에는 약간의 고통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이에크의 말대로 경제는 기적처럼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던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선언으로 길었던 냉전 시대는 종결을 맺게 되었고 자본주의 진영의 신자유주의는 지구의 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모든 나라들이 무역 개방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전 세계는 글로벌 경제체제에 들어가 금융자본주의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1974년 노벨상 수상자 하이에크와 그의 사상인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